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5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역화 전략. 자, 두 개를 맞추는 건데요. 자, 가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자, 이 제도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 라고 하죠. 자, 주로 특산물 앞에 나라나 도시의 이름을 네이밍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 가는 지리적 표시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자, 지역의 상품, 서비스, 축제 등을 브랜드로 인식시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 대표적인 사례로 I love 뉴욕이 있다. 지역과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을 홍보하는 전략이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니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 가다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도의 세 나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 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자, 그리고 여기는 케냐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먼저 세 국가 중 종교별 신자 비율 중 이슬람교 비율이 가가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케냐와 남아공은 크리스트교 비율이 높은 나라고요.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거의 반반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죠. 그래서 세 나라 중에 이슬람교 비율이 가장 높은 가 나라를 우리가 나이지리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를 나이지리아 먼저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다에서는 과거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파르테이트는 남아공에서 벌어졌던 인종차별 정책이죠. 그래서 다를 우리가 남아공으로 자, 연결하시면 자, 남는 나를 케냐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기억에 가는 아프리카 국가 중 차 생산량이 가장 많다. 자, 아프리카에서 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 케냐죠. 나가 돼야 됩니다. 자, 기억 틀렸고, 니은의 다의 북부에는 사해지대가 나타난다. 자, 사헬지대는 사하라 사막 남쪽입니다. 자, 사하라 사막이 여기 있잖아요. 맞죠? 여기. 남아공은 저기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남아공은 절대 사헬지대에 해당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 나라의 북부는 사헬지대일 수 있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북부는 사헬지대일 수 있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7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 이상인 나라고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케냐보다 나이지리아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제조업 제품 수출액은 남아공이 많죠. 자, 남아공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일찍 산업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케냐보다 남아공이 공업, 즉 제조업이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 답글 기억 미음 중 자,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자, 우랄 산맥이 이렇게 위치를 하죠. 자, A는 우랄 산맥이 있는 곳. 자, 우랄 산맥은 고기 수국 산지입니다. 여기 고기 수국 산지. 자, 그 다음에 B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위치한 곳이죠. 자, 그러면 기억에 판이 충돌하는 곳이 아니죠.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판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이니까 자, 기억은 일단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에는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죠. 자,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스콕 산지입니다. 신기라 쓸게. 자, 그러면 C는 A보다 조상훈 운동을 받은 시기가 이르다고 하는 자, 니은은 틀린 거죠.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습곡작용을 받은 거고 우랄 산맥은 고생대에 습곡작용을 받은 거니까 A가 먼저 형성이 됐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E가 자, 요렇게 안데스 산맥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요렇게 그린 게 선생님이 그린 게 안데스 산맥입니다. 자, 안데스 산맥도 자, 신기스콕 산지인데 자, 디귿 선택지에 C는 E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지각판이 너무 두꺼워서 판의 경계 중에 화산이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C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E에서 더 활발해야 됩니다. 자, D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여기 호주 동쪽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표시한 겁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자, 요 산맥은 고기 습곡 산지죠.
자, 고기스콕 산지에는 주로 석탄이 매장돼 있으니까 자, A도 고기스콕 산지, D도 고기스콕 산지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리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D, E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다. E는 맞는데 D는 아니죠.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세아니아에서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통과하는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호주에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없어요. 자, 환태평양 조산대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다음 글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주요 공업지역. 자,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가는 자, 디자인 집약적 제품으로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생산하는 장인 기업이 다수 분포한다. 그래서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구, 도예 등 전통적인 중소규모의 제조업이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곳. 자,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 북동부의 제3 이탈리아죠. 제3 이탈리아. 자, 여기는 장인들이 명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B. 자,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실리콘밸리. 아예 그냥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자, 실리콘밸리는 미국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C죠. 그래서 정답은 BC. 자, 몇 번? 자, 3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도시가 런던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자, 런던은 영국에 있는 서한 해양성 기후,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자, 아디스아바바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입니다. 자,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지리 파트까지 다 공부했으면 이 세 도시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하셨다면 이 세 도시는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될 도시입니다. 자, 먼저 월 평균 기온에서 요 부에노스아이레스 혼자 남반구거든요. 자, 그러면 계절이 반대인 걸 골라볼게요. 자, 얘가 지금 1월이 여름이고 7월이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모가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자, 세모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아디스아바바가 고산기후잖아요. 열대 고산기후. 자, 상춘기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런던보다는 연교차가 작으면서 1년 내내 연중 기온이 10몇 도 정도로 유지되면 되죠. 자, 요건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은 거 봐봐. 자, 여기는 1년 내내 기온이 한 15도 내외 자, 정도가 됩니다. 자, 제일 높으면 한 18도, 제일 낮으면 한 15도. 뭐 요 정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가가 지금 누가 돼야 된다. 자, 가가 아디스아바바가 돼야 되는 거죠. 고산기후인 아디스아바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런던이겠죠. 자, 런던은 1월이 겨울. 자, 7월이 여름인 자, 기후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니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월 평균 기온만 가지고도 자, 세 지역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1월에서 12월 강수량이 자, 6월에서 8월 강수량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누적 강수량을 볼게요. 자, 가의 누적 강수량 지금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 자, 6월에서 8월의 누적 강수량을 볼게. 자, 5월에서 6월, 6월에서 7월, 5월에서 6월, 6월에서 7월, 7월에서 8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누적 강수량이 올라가잖아. 이때는 비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월에서 2월 강수량을 볼게. 자, 11월에서 12월까지 누적치가 안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1월, 2월까지도 누적 강수량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적 강수량은 우리가 기울기가 급할 때가 강수량이 많은 시기죠. 그래서 6월, 8월 강수량이 더 많았었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은 지역을 연결 안 해도 우리가 시력 테스트로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에 나는 7월이 1월보다 낮 길이가 길다. 자, 나가 부에노스아이레스고 여기가 지금 남반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남반구는 1월과 7월 중에 1월이 낮 길이가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다에서는 바르한 버섯바위 등의 지형이 나타난다. 자, 바르한 버섯바위는 사막에서 나타나는 자, 건조 지형이잖아요. 자, 다는 런던입니다. 자, 사막이 아니죠. 자, 가나다 세 지역 중에 사막은 없기 때문에 절대 3번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자, 가가 아디스아바바잖아요. 맞죠? 아디스아바바. 자, 아디스아바바가 우리가 고산기후라고 찾았기 때문에 해발 고도는 가 아디스아바바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는 나보다 1년 중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디스아바바는 저위도 지역이고 편서풍은 중위도에서 불기 때문에 런던이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세 국가의 각각의 상품 수출액에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 자, 찾아야 될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조업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를 볼게요. 자, 요 그래프는 최대 국가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니까 누가 제일 많은지만 보면 돼. 자, 먼저 제조업은 나가 자 수출액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일본을 나로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광산물 수출 제일 많은 나라가 다입니다. 자, 그러면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같은 거 많이 수출하는 이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는 식료품 비율이 높네요. 자, 식료품. 자, 식료품에서 순위가 높은 자, 이 가가 뭐 기름야자, 팜유라든가 뭐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 수출하는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나다 세팅을 합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의 전통 음식으로 나시고랭이 있다.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음식이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에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이 세 나라 중에서 말레이시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보르네오 섬의 북쪽이 말레이시아고 남쪽이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보르네오 섬에서 두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상품 총 수출액이 많다. 자, 총 수출액은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이 더 많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이 자료만 가지고 상품 수출, 총 수출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3번은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물음표에서 넘기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1번에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번에 자동차 생산 대수가 적다. 자동차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석탄 생산량은 자,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는 주요 석탄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석탄이 부족해서 오히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죠. 그래서 일본이 호주보다 석탄 생산량이 적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지형을 한번 골라볼게. 자, 먼저 가는 사구죠. 바르한. 자, 그리고 나는 플라야호. 자, 다는 메사. 자, 그리고 오른쪽은 빙하 태적 지형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B가 모레인. 자, 그리고 C가 길쭉하게 퇴적된 융빙수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된 에스커고요. 자, 그리고 D가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드럼린입니다. 그리고 A는 물이 고여 있는 걸 봤을 때 빙하호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선택지에 가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거 우리가 바하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바하다는 복합 선상지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우리가 바하다라고 하죠. 자, 2번에 다는 경암과 연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 여기 정답이죠. 자, 메사나 뷰트는 자, 아래쪽에 연암이 빨리 침식되고 빨리 풍화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에 B는 빙하의 침식 아니고 모래이는 빙하의 퇴적으로 형성되죠. 틀렸고요. 자, 4번에 C의 퇴적물은 D의 퇴적물보다 분급이 불량하다. 자, 에스커는 융빙수에 의해서 퇴적된 지형이죠. 융빙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자, 물에 의한 퇴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레인이나 드럼린보다는 퇴적물 입자가 작은 편이죠. 그래서 작고 분급이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C의 퇴적물이 D의 퇴적물보다 분급이 양호한 거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나의 물은 A의 물보다 염도가 낮다. 자, 플라야호는 건조 지역에 자, 호수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이는 호수죠. 맞죠? 자, 평상시에는 염분이 집접돼 있는 땅이죠.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이 고이더라도 그 물에 염분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물의 염도가 높아서 우리가 플라야는 식수로 절대 이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의 염도는 당연히 나의 물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세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 자, 가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니제르, 멕시코, 프랑스를 연결합니다. 자, 일단 니제르가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0에서 14세 요 유소년층 비율이 자, 가장 높은 나라를 니제르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가 가장 선진국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를 프랑스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남는 달을 멕시코.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 세팅을 끝내고 1번 선택지로 갑니다. 자, 가는 나보다 1950에서 2020년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아프리카 나라가 출생률이 높아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유소년 비율도 되게 높은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에 1950년 총부양비라 그래서 1950년에 총부양비. 자, 총부양비라는 건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은 거죠. 자, 1950년에 청장년 비율을 봐봐. 청장년 비율 요거잖아. 자, 나가 청장년 비율이 더 높고 가가 청장년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가가 더 높았어야 되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에서 높은 지표죠. 프랑스가 높아야 되고요. 자, 이 세 나라 중에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구가 1억이 넘는 자,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중위 연령이 높죠. 그래서 프랑스가 가장 높고 자, 그 다음 멕시코, 그 다음에 니제르 순위돼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갈게요. 두 식량 작물의 지역별 수입 수출량 비율.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밀, 쌀, 옥수수 중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가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대륙 유럽입니다. 자, 유럽의 비율이 가장 높은 요 가가 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아메리카의 수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 나는 옥수수입니다. 자, 만약에 가나 중에 쌀이 있었다면 쌀은 아시아의 수출 비율이 가장 높았어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쌀이다. 가는 밀이죠. 틀렸고, 자, 2번에 나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자, 옥수수 기원지 아메리카 맞으니까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에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은 건 옥수수 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에 세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밀이 더 높죠. 자, 5번에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밀의 최대 생산 국가 중국이고 나 옥수수의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는 건 아닌 거죠.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두 시기의 지역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5대륙을 연결할 건데요. 자, 선생님은 오른쪽에 자, 도시화율을 보고 다 골라버리겠습니다. 자, 2015년에 도시화율을 보고요. 자,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마 대륙이 앵글로 아메리카. 자, 두 번째로 높은 라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자, 세 번째 높은 다가 유럽. 자, 그리고 가장 낮은 가 대륙이 아프리카고요. 자, 두 번째로 낮은 대륙 나가 아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화의 순위 외웠던 대로 앵글로 라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다 골라버리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가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자, 최상위 세계 도시는 요 세 개죠. 뉴욕, 런던, 도쿄. 자, 아프리카에는 없으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다의 촌락 인구는 1950년이 2015년보다 많다. 자, 왼쪽에는 도시 인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 인구. 자, 오른쪽에는 도시화율이 그려져 있어. 이게 촌락 인구가 1950년이 많을지 2015년이 많을지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자, 그래서 요 2번 선택지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자, 계산이 필요하니까 일단 넘겨. 계산이 필요한 건 일단 넘겨. 일단 너희들 계산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계산하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3, 4, 5가 쉬우니까 3, 4, 5부터 할게.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1950년 촌락 인구가 많다. 자,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중에 언제든지 간에 하여튼 인구는 아시아가 많아야 돼. 맞죠? 아시아가 총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몇 년도에 촌락 인구건 몇 년도에 도시 인구건 간에 아시아를 인구수로 이길 수 있는 대륙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나는 다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자, 산업화 시작 시기는 당연히 유럽이 빨라야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195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중에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은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3, 4, 5가 다 틀렸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선택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요거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계산. 요거 계산이 복잡하니까
요거를 그냥 넘기셔도 괜찮은 겁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이 2번 선택지 촌락 인구를 계산하는 걸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쉽게 2번을 해야 돼. 왜냐하면 1, 3, 4, 5 다 틀렸으니까. 자, 촌락 인구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의 촌락 인구잖아. 다의 촌락 인구. 자, 1950년을 자,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1950년에 다의 촌락 인구를 자,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의 지금 도시화율이 1950년의 도시화율이 거의 50% 정도죠. 이렇게 읽으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 1950년 자, 다의 자, 도시화율이 50%야. 자, 그리고 도시 인구는 지금 요렇게 요거잖아요. 요거. 자, 요렇게 읽으면 3억은 조금 안 되는 거죠. 요거 반이 3억이니까. 그래서 한 2.7억 정도라고 읽을게. 자, 도시 인구는 2억 7천만. 이렇게 편의상 2.7억이라 쓸게. 자, 그러면 촌락 인구 비율은 몇 퍼센트가 돼야 돼? 자, 도시화율이 50%면 촌락 인구 비율도 50%인 거죠. 두 개 합하면 10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도시화율 50%인데 2.7억. 촌락 인구 비율도 50%면 자, 촌락 인구 몇 명인 거야? 자, 도시 인구 비율과 촌락 인구 비율이 1대1로 떨어지는 거잖아. 50대 50이니까. 그러면 촌락 인구는 2억 7천만. 2.7억이었다는 거야. 자, 1950년에 촌락 인구는 2억 7천만. 2억 7천만. 계산할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때를 해보자. 2015년. 자, 똑같이 하면 돼. 자, 일단 도시화율을 볼게. 자, 도시화율은 지금 요겁니다. 80%는 조금 안 되고 70%는 조금 넘죠. 그래서 75%라고 읽을게. 자, 그리고 도시 인구는 자, 오른쪽 가서 보는 거야. 자, 요거잖아, 요거. 자, 도시 인구를 읽어보면 5억은 넘어. 자, 5억 조금 넘으니까 한 5억 4천만 정도로 쓸게. 5.4억 이렇게 쓸게. 대충 읽을게. 자, 그 다음에 어림짐작해서 읽는 거야. 자, 대충 읽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림잡아 약 5.4억. 자, 그리고 촌락 인구 비율은 자, 도시화율이 75%면 촌락 인구 비율은 25%죠. 25%. 자, 그러면 우리가 촌락 인구를 계산을 해봅시다. 촌락 인구. 자, 도시화율이 75%고 촌락 인구 비율이 25%야. 그러면 도시와 촌락의 인구 비율이 3대1이라는 거죠. 3대1. 맞지? 3대1. 75대 25니까. 그러니까 3대1은 5.4억 대 촌락 인구가 X가 되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럼 우리 비례식 할 줄 알죠? 자, 안에는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는 밖에 것끼리 곱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요 X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4억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 자, 맞지? 자, 그러면 요거 얼마 나옵니까? 1.8억 나오는 거죠. 1.8억. 맞지? 1.8억. 자, 그래서 촌락 인구는 1.8억이 되었어요. 1.8억. 자, 2015년에 촌락 인구는 1억 8천만이 됐습니다. 자, 과거는 2억 7천만이었는데 자, 2015년에는 1억 8천만으로 오히려 적죠. 맞죠? 그래서 1950년이 더 많다 하는 2번의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별 생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골라야 될 세 나라가 자, 지도에 자, 튀르키예가 있고요. 터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조그만한 나라, 지중해 조그만한 나라, 이 나라가 튀니지죠. 자, 먼저 선생님은 사우디를 자, 먼저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사우디가 자, 석유 관련 산업, 광업 비율이 높고요. 자, 그리고 건설업 비율이 높죠. 토목 건설업에 많은 투자를 나라니까 그래서 요거 광공업 및 건설업 비율이 높은 요 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략할 나라 선생님은 튀르키예를 공략할 겁니다. 자, 튀르키예가 상대적으로 이 세 나라 중엔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유럽의 다국적 기업 공장들이 자, 터키, 튀르키예 쪽으로 와서 자,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섬유나 의류나 자,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요 나라를 튀르키예로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남는 나라. 자, 남는 나라가 튀니지가 되는 거죠. 자, 다가 튀니지.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튀니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튀니지를 먼저 고르면 안 되고 사우디와 튀르키예를 먼저 고르고 자, 남는 걸 튀니지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수니파 교도가 시아파 교도보다 많다. 자, 이게 정답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나라는 모두 다 시아파보다는 수니파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라를 잘못 연결해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만약에 이란이 나왔다면 시아파 교도가 더 많았겠죠. 자, 하지만 이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수니파가 시아파보다 더 많습니다. 자,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오고요. 자, 2번에 자, 터키는 안정육계에 위치한 나라가 아니죠. 판의 경계에 위치해서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큰 지진이 났었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청장년층 인구 유입은 자, 건설업 그리고 광업에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사우디가 청장년층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더 많아야 되고요. 자, 국토 면적은 튀니지가 자, 좁아야 되겠죠. 자, 터키가 더 넓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5국가의 화석 에너지별 자, 소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요 가하고 다가 잘 구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요거 있죠, 요걸. 자, 중국, 남아공, 인도에서 비율이 높은 요게 다더라고, 다. 자, 여러분이 보는 그 시험지에서는 정확하게 가다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를 다시 한번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고 자,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는 자, 중국, 인도, 남아공에서 소비 비율이 높으니까 자, 특히 중국과 인도가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다를 석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 러시아에서 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요 나를 천연가스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이제 석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서기 때문에 자, 가가 더 높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상용화된 시기는 석유, 석탄 중에 산업혁명 때부터 썼던 석탄이 일러야 되니까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되는 건 석유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 석탄이니까 자,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에 편제성이 커서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은 건 석유가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죠.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 대륙으로 옳은 것은 자, 인구 순이동이 Y축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의 자연 증가는 출생 빼기 사망이죠. 자, 자연 증가가 X축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이동이 플러스인 대륙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가와 나. 자, 순이동이 플러스인 두 대륙은 우리가 유럽과 자,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서 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가 대륙이 자연 증가가 지금 0보다 낮아요. 자,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 대륙, 가장 늙은 대륙은 유럽이죠. 자, 유럽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서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자, 유일한 대륙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를 앵글로 아메리카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와 나는 아시아하고 지금 라틴 아메리카 자, 두 개가 빠졌으니까 자,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중에서 연결합니다. 자, 둘은 순이동이 마이너스니까요. 자, 그런데 순이동이 가장 마이너스고 그리고 자연 증가가 많은 이 라 대륙이 인구가 많은 아시아가 되겠죠. 지금 이게 비율이 아니고 자연 증가 순이동
인원수 명수기 때문에 자, 자연증가에서 더 플러스가 많고 순이동에서 더 마이너스가 많은 라를 인구가 많은 아시아로 연결하면 남는 다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유럽, 앵글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순으로 연결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다는 돌리네, 카렌, 탑카르스트 자, 중에서 연결합니다. 자, 가는 중국의 구일인 베트남의 하롱베이의 탑 모양의 봉우리. 이 탑 모양의 봉우리를 우리는 탑카르스트라고 하죠. 탑카르스트. 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 중국의 성림에 기반함이 용식되지 않고 남은 기둥 모양의 암석. 이 나를 우리는 카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요게 반대로 됐기 때문에 자, 기역은 틀렸죠. 자, 그리고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경사지를 따라 흐르면서 계단 모양의 지역은 우리가 석회화 당구라고 합니다. 자, 이 석회화 당구가 많은 데가 여기죠. 튀르키예, 파묵칼레. 자,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와지인 다는 돌리네가 되겠죠. 자, 니은에 자, 돌리네가 2개 이상 연결되어 확장된 지형은 우리는 칼데라라 하지 않고 우발라 라고 합니다. 자, 칼데라는 화고가 함몰된 화산 지형이죠. 자, 그리고 가다가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테라로사가 나타난다. 자, 테라로사는 이 지역의 기반함인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이죠. 석회암이 풍화된 붉은 토양을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지도의 A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왼쪽의 지도는 남극을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고 자, 오른쪽은 북극을 중심으로 자, 그려진 지도입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1번에 A에는 7월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A는 여기가 지금 남극이잖아요. 남극. 자, 남반구 고위도 지역이라면 백야 현상이 1월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B에는 U자국이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 이게 피오르 해안이잖아요. 자, 그런데 B는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 자,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가 90도고 자, 여기가 서경 90도잖아. 여기가 동경 90도, 여기가 서경 90도.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호주와 지금 뉴질랜드가 보인다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의 이쪽으로 가면 지금 서쪽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아프리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본초 좌우선, 자, 영도가 되는 거고, 본초 좌우선 넘어가면 요 대륙, 여기 위에 대륙이 남아메리카가 됩니다. 자, 아프리카에는 피오르는 없기 때문에 자, 2번은 틀린 거죠. 자, 3번에 E에는 체르노젬이 넓게 분포한다. 이 체르노젬은 자, 일부 스텝 기후 지역에 자, 나타나는 토양입니다. 자, E가 위치한 곳, 자, 여기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여기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죠. 자, 냉대 기후의 토양은 포도절 토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체르노젬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D는 C보다 구조토가 잘 나타난다. 이 구조토는 활동층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갈이 육각형으로 모이는 지형은 우리가 구조토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토는 툰드라 기후에서 잘 나타나는 자, 지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C하고 D 중에 C가 바로 북극 해안 안의 툰드라 기후죠. 자, D는 그린란드 내륙의 자, 빙설 기후이기 때문에 자, 구조토는 C에서 더 잘 나타나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E는 D보다 수목이 자라기 유리하다. 자, E는 냉대 기후고, 자, 그리고 D는 나무 자체가 없는 빙설 기후이기 때문에 냉대림이 있는 냉대 기후가 빙설 기후보다 수목이 자라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입니다. 세 국가의 종교별 신자 비율. 자, 우리가 네 종교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인도가 나오네요. 자, 인도의 1위 종교 힌두교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가 힌두교. 먼저 찾고요. 자, 그리고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1위 종교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자, 나가 이슬람교. 자, 그리고 여기 섬나라, 요 섬나라가 스리랑카죠. 자, 스리랑카의 1등 종교는 불교이기 때문에 요 나가 불교. 자, 그러면 남는 가가 크리스트교가 됩니다. 자, 먼저 성지가 메카인 종교는 이슬람교 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윤회 사상을 중시하고 소를 신성시. 자, 여기는 종교는 힌두교가 되겠죠.
힌두교는 다입니다. 자, 세계 신자는 자, 요 순서죠. 크리스트교가 1등, 2등이 이슬람교, 3등이 힌두교, 자, 4등이 불교입니다. 다와 가 중에서 크리스트교인 가가 더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종교의 발생 시기, 보편 종교 발생 시기는 이렇죠. 자, 불교가 가장 먼저. 자, 그리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순이기 때문에 자, 라하고 나 중에는 라가 발생 시기가 1 넣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다 간의 갈등 사례, 나다가 이슬람교 힌두교 간의 갈등 사례로 카슈미르 지역이 될 수 있다. 자,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 여기가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정면 충돌해서 자, 갈등이 벌어진 지역이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세 가축의 국가별 사육투수 비율. 자, 우리가 골라야 될 대륙은 돼지 소양, 골라야 될 가축은 돼지 소양, 그리고 나라는 미국, 브라질, 인도, 중국입니다. 자, 먼저 나와 다는 자, D 나라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1등 나라가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돼지와 양은 중국이 1등이고 소만 중국이 1등이 아니잖아요. 자, 소 1등은 브라질이잖아요. 그러면 가가 소, 자, A가 브라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D 나라는 중국이 되죠. 자, 그런데 돼지에서 중국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다를 돼지, 나를 양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중국을 찾았고요. 자, 그러면 소에서 2등인 나라를 인도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B를 인도 찾았으면 자, 남는 C가 자, 미국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은이 금기시하는 건 돼지, 다가 되고요. 자,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축은 소죠. 자, 전세계 사육투수 요 세 개 순위는 소, 양, 돼지 순으로 많으니까 가가 나보다 많아야 되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유목에 적합한 것, 건조한 곳에서 키울 수 있는 양이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세계 육류 생산량. 우리가 육류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 돼지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에 위치한 세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아르헨티나, 페루, 나다, 파라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내륙 국가. 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내륙 국가는 파라과이랑 볼리비아 이렇게 두 나라 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가 여기 오픈이 돼 있어. 그러면 이 가나다는 볼리비아입니다. 자, 그리고 볼리비아 지도에서 위치를 떠올리면 아르헨티나, 페루랑 또 국경을 접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수도가 또 안데스 고산 지역에 위치한 라파스라는 거. 요것도 볼리비아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고, 그리고 우유니 소금 사막, 이게 또 결정적인 힌트죠. 자, 그래서 가는 볼리비아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국토가 길게 뻗어 있다. 자,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해 있다. 자,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요. 남서부에는 피오르 해안까지 있는 이 나라가 태평양 쪽에 길쭉한 칠레죠. 나는 칠레. 자, 그리고 다는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브라질이죠. 자, 그리고 아마존의 열대우림, 그리고 리우 카니발 같은 또 결정적인 힌트들이 많습니다. 자, 1번 선택지에 잉카 문명의 유적지인 마추픽추가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가 아니고 페루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자, 나머지 두 나라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요. 자, 3번에 다의 수도,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자, 내륙으로 수도를 옮겼죠. 1960년대. 자,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종주 도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다보다 총 인구에서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유럽계 비율은 브라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고요. 볼리비아는 원주민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총 수출액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이 구리잖아요. 그래서 총 수출액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칠레, 나가 더 높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선택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가 설명하면, 자, 종주도시라는 건 2위 도시의 인구보다 1위 도시의 인구가 2배 이상 많을 때 그 2위 도시를 우리가 종주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브라질은 수위 도시가 상파울루인데, 자, 상파울루가 종주도시는 아닙니다.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야. 알겠죠?
어차피 브라질리아는 1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종주 도시도 아니고 자, 수위 도시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 문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가나 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잘 읽어봐야 돼요. 요걸. 요 강수량 차이는 해당 지역의 강수량 빼기 네 지역 강수량 합을 4로 나눈 것.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네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란 거잖아. 해당 지역 강수량에서 네 지역의 평균 강수량을 뺀 값이야. 그러면 강수량 차이가 플러스가 나오면 평균보다 자, 강수량 차이가 자, 플러스가 나오면 자, 해당 지역 강수량이 네 지역의 평균보다 네 지역 평균보다 많다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해당 지역 강수량이 네 지역 평균보다 적다는 거야. 근데 평균 기온 차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 평균 기온에서 네 지역의 평균 값을 뺀 거죠. 네 지역의 평균 값을 뺀.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평균보다 기온이 높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평균보다 기온이 낮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네 지역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모로코의 해안가.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자, 그리고 미얀마에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열대 몬순 기후 혹은 사바나 기후, 건우기가 있는 열대 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키워볼게. 사이즈를 키워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호주 퍼스의 지중해성 기후죠. 자, 그리고 여기는 뉴질랜드의 서해안해양성 기후입니다. 요 네 지역이 우리가 기후를 다 알 법한 곳이니까 자, 기후를 한번 써볼게. 자,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그냥 약자로 쓸게. 약자 해도 알아보지 맞지? 여기는 CS.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열대 몬순 혹은 뭐 사바나 기후. 오케이? 건우기가 있는 열대 기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뉴질랜드의 서한 해양성 기후.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찾는데 자, 가시기, 나시기가 지금 없습니다. 자, 하나는 1월, 하나는 7월이야.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가에다가 먼저 1월을 집어넣고 자, 나에다가 7월을 집어넣어 볼게요. 가에다가 1월, 나에다가 7월. 그러면 기온으로 먼저 접근해 볼게. 자, 나 시기 평균 기온 차이로 접근해 볼게. 그러면 지금 찍혀 있는 게 7월 평균 기온이라면 자, 지금 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북반구에 두 곳이 있고 남반구에 두 곳이 있죠. 그러면 남반구의 두 곳, 요 두 곳은 7월 기온 차이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요 두 개는 겨울이니까요. 그러면 A, B가 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리고 C, D가 요 둘 중에 하나일 건데 7월 기온이 더 높은 곳은 둘 중에 북반구 둘 중에 적도에 가까운 여기가 돼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요거 7월 기온이 가장 높은 요 C를 우리가 여기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D를 여기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A와 B 중에서 B가 A보다는 기온이 더 높죠. 자, 그러면 위도가 그래도 저 위도에 있는 여기를 B, 자, 그리고 여기를 A로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강수까지도 검증이 돼서 이게 말이 되냐를 확인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1월, 7월이 내가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잖아. 가가 7월, 나가 1월일 수도 있으니까 강수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강수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을 해볼게. 자, 먼저 C를 볼게. 자, C는 가시기 1월 강수량은 적은 데입니다. 자, 여기는 자, 여기 C는 여기 열대 몬순기후 여기는 1월이 건기고 7월이 우기인데죠. 그럼 가시기 강수량 차이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자, C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어. 자,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어.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D를 검증해 볼게. 자, 요 지역은 자, 겨울인 1월이 우기가 되고 여름인 7월이 건기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는 자, 그러면 1월 강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 있어.
맞죠? 여기까지 검증 완료. 자, 그 다음에 여기 B지역을 해보자. 자, B지역. 자,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지만 남반구니까 여름인 1월이 건기가 되고 겨울인 7월이 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월 강수량 차이에서는 플러스가 아니지. 건기니까 마이너스가 잡혀야지. 맞지? 건기니까.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B가 요렇게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서한 해양성 기후는 1월에도 비 오고 7월에도 비 오잖아. 자, 그러면 1월에 비와 그러면 1월 강수량에서 플러스가 잡혀야지. 다른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1월 7월도 잘 찾았고, 자, 네 지역도 지금 잘 찾은 겁니다. 기온 강수에서 특별하게 모순이 없어.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쓰는 건 안 써도 됩니다. 자, 만약에 가를 7월, 나를 1월로 잡았다면 뭔가 이상한 게 생겨. 뭔가 이상한 게. 자, 왜냐하면 나가 1월이다. 나가 1월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온이 제일 낮은 게 지금 A잖아요. A. 그럼 A를 여기로 잡았어야 돼. 여기로. 맞죠? 1월 기온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는 기온이 낮은 거고, 그리고 얘는 열대 기온이니까, 자, 여긴 열대 기온이니까 1월 기온이 뭐 많이 낮진 않다고. 그러면 1월 기온이 제일 낮은 A를 여기로 잡아야 돼. 자, 그런데 7월 강수량 차이에서 A가 플러스로 올라온다고. 맞죠? 여기는 7월은 무조건 강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여기는 7월이 건기니까. 그럼 이거 A부터 여기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가가 7월이고 나가 1월이 아니라는 걸, 자, 여기 A 지역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지금 세팅해 놓은 게 지금 맞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선택지를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기억에 A는 C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크다. 자, C가 더 적도에 가까이 있으니까 연결차가 더 작겠죠. 그래서 A가 연결차가 크다 하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의 B는 A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B와 A 중에 더 위도가 높은 곳은 남반구니까 A가 더 고위도에 위치한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D에서 C는 D보다 영 강수량이 많다. 자, C와 D 중에 여름 강수량이 여름 우기에 폭발적으로 비오는, 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이 C가, 자, 겨울에 찔끔찔끔 비오는 지중해성 기후에 비해서는 영강수량이 많겠죠. 그래서 D가 맞고요. 자, D BD 모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B도 지중해성 기후, D도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정답은 기억 D가 5번입니다. 자, 20번 갈게요. 자, 그림은 주요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 사막화, 산성비, 지구온난화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만들어지는 환경 문제인 지구온난화가 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은 산성비의 원인이죠. 그래서 가가 산성비. 자, 그리고 과도한 방목, 과도한 관계 농업에 따른 토양의 염류화, 그리고 산림 파괴, 초지 황폐화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가 사막화입니다. 자, 먼저 가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 자, 파리 협정은 지구온난화 관련 협약입니다. 자, 2번에 자외선 투과량 증가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건 오존층 파괴죠. 나가 아니고 오존층 파괴 문제. 자, 3번에 다가 지속되면 북극해 해수 염분 농도가 상승한다. 자, 지구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자꾸 녹죠. 그러면 빙하 녹은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염분 농도는 낮아져야지. 상승하면 안 되지.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강수량 적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산성비가 내리려면 일단은 비가 와야지. 자, 그리고 사막화는 반건조 지역인 스텝 기후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건 사막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5원 이투스 모의고사 3개 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